일본 불매운동이 생활화되어 버렸다는 분석이 있는데요. 금방 끝날 것이라는 일본의 예측과는 달리 불매운동의 여파는 현재까지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2019년 우리나라 대법원은 일본 기업을 대상으로 강제 노동 피해자들에게 1인당 1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고, 이에 일본 정부에서 과거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피해자 개인의 청구권은 사라졌다며 반박했지만, 결국 2020년도에 일본 제철의 한국 자산 강제 매각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나라 대법원의 판결에 반발한 일본 정부는 한국 수출 규제를 강화하고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해버렸는데요. 일본의 수출 규제가 시작되자 우리나라의 여론은 일본의 조치를 경제보복이라고 규정하였고, 곧바로 대규모의 일본 불매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일본은 늘 그래왔듯 불매운동이 곧 잠잠해질 것이라고 예상했으나 불매운동 여파는 현재까지도 계속되고 있죠. 과거와는 다르게 마트, 재래시장, 편의점 등 판매자들도 불매운동에 직접 나섰던 만큼 그 여파가 더 큰 것으로 보여집니다. 노재팬 보이콧과 같은 일본 불매운동 관련 키워드는 아직까지도 쉽게 찾아볼 수 있고, 과거 수입 맥주 판매량 1위를 달성했던 아사히 맥주의 매출은 올해도 바닥을 치고 있는데요.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의 장기화로 집에서 혼자 맥주 한 캔을 마시는 혼술족들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사히 맥주는 2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고, 반사이익으로 한국산 맥주의 판매량이 9%가량 증가했다고 합니다. 2018년도에 1248억 원이라는 매출을 올린 아사히 맥주가 2020년 매출은 173억 원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니 불매운동의 타격이 얼마나 큰지 실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불매운동에 가장 큰 타격을 받은 것은 일본의 관광업계로 분석되는데요. 과거 일본 관광객의 25%가량을 차지해 오던 한국인 관광객 수가 급감하면서 지방 소도시의 경우 문을 닫는 가게가 많아졌다고 합니다. 일본 일간지에서는 한일 관계 악화로 연간 41만 명이나 오던 한국인 관광객들이 거의 제로라며 기사를 보도했고, 실제 대마도 주민들은 한국인 관광객이 90% 이상 감소하여 파산 직전이라며 일본 정부를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불매운동의 여파는 올해에도 여전히 나타나고 있는데요. 벌써 올해에만 유니클로 매장이 10개 이상이 폐업했고, 일본 자동차의 국내 점유율도 15%나 폭락했습니다. 물론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도 있겠지만 불매운동의 여파도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그럼에도 승승장구하는 일본 제품도 있습니다. 바로 일본 게임인 동물의 숲인데요. 폭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동물의 숲은 연일 매진 사태를 기록했으며, 매장이 문을 열기 전부터 이를 구매하기 위해 사람들이 줄을 섰다고 합니다. 이에 선택적 불매라는 말이 나오고 한국인 네티즌들 간에도 분쟁이 생겨났는데요. 불매는 개인의 선택이다라고 주장하는 측과 일본의 역사 왜곡에 맞서 윤리적 소비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하는 측이 맞붙기도 했습니다. 이런 와중 한국과 일본 간의 다툼에 대한 독일 언론사의 입장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독일 언론사는 제3자의 입장에서 한국과 일본의 관계에 대해 다루었는데요. 독일 언론은 일본의 한국 수출 규제와 화이트리스트 제외에 대해 이야기하며, 이에 대한 대응으로 한국인들이 불매운동을 시작하게 됐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해당 기사는 정확히 사실만 보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일본 언론들은 분통을 터뜨렸는데요. 화이트리스트 제외에 대해 다루었음에도 그 이유에 대해 설명하지 않아 일본이 한국에게 부당한 제재를 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다는 이유입니다. 또한 일본 언론은 독일의 화이트리스트에 한국이 포함되지 않은 점을 가지고 꼬투리를 잡았는데요. 독일은 애초에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 넣지 않는 국가면서 왜 일본이 한국을 제외한 것에 대해 불합리한 제재를 한 것처럼 보도하냐며 항의하였습니다. 이어 일본이 과거에 한국에게 경제적 지원을 한 덕분에 한국은 엄청난 경제 성장을 할 수 있었다며, 일본이 한국을 선진국으로 이끌었는데 이러한 내용은 쏙 빼먹었다며 분노하기도 하였는데요. 일본인들의 주장이 정말 황당하게 들리는 것 같습니다. 한 일본 네티즌은 일본 차의 한국 내 점유율이 떨어지니 라이벌인 독일이 신난 것이라며 일본 차의 매출 감소를 위해 저러는 것이라고 주장했고, 또 다른 네티즌은 정부가 나서서 각 나라의 언어로 입장을 밝혀야 한다면서 상대하기 싫어서 나서지 않으면 정보전에서 한국에 지게 될 것이라고 댓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해당 사건에 대한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계기로 수출을 완전히 그만두는 것이 좋겠다. 한국 수입이 떨어졌다고 해도 경영이 어렵다는 기업은 없는데 굳이 한국 시장을 고집할 필요가 있을까? 다른 국가를 개척하자. 한국인 친구들이 몇 명 있는데 한국인들에 대해 말하자면 그들은 고집이 강하다. 자신이 틀린 걸 알아도 절대 행동을 고치지 못하는 문화가 있다. 자존심이 강한 것일까? 일본 제품이 아직까지도 피해를 보고 있는데 우리 일본인들은 신호쿠보 같은데 잘 가지. 우리도 한국 제품 보이콧 해야 한다. 한국은 퍼포먼스를 잘한다. 누가 돈을 주지 않는 한 왜 시위에 나가서 저러고 있겠어요. 월급 받는 연기자라는 생각이 들군요. 한국은 너무 극단적이야. 얼마 전에는 유니클로와 렉서스가 한국에서 여전히 인기라는 기사를 봤는데 누가 맞는 걸까? 사실 한국인들은 이제 불매운동에 별로 관심 없다고 합니다. 늘 그랬듯 소수의 사람들이 하는 미친 행동이 기사회되는 것이니까요. 한국인들이 하는 짓을 보면 머리가 아프다. 이딴 국가 제대로 경제 제재하면 금방 끝날 것이다. 일본의 원조를 모두 중지하고 자금을 회수하자. 삼성 핸드폰의 카메라 렌즈 기술도 일본 거. 불매운동하면 한국인들만 손해라는 걸 왜 모를까. 한국 기업들이 다 일본 부품 쓰는데 기술도 없으면서 무슨 배짱이냐. 한국은 이렇게 일본을 밀고 있는데 일본은 한류에 휩쓸릴 수밖에 없는 것일까. 이대로라면 일본도 한국처럼 돼버릴 것이다. 일본인들은 정체성을 찾아야 한다. 몇십 년째 쭉 한국은 불매운동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왜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일까? 한국은 작은 나라인데 항상 1등이라고 정신승리를 하다 보니 자기들이 강한 줄 아는 것 같다. 실상은 불쌍한 국민들. 양국은 서로가 너무 가깝지도 않고 멀지도 않은 관계로 지내는 것이 가장 좋은 것 같다. 불매니 뭐니 그냥 무시해버리고 경제 의존도를 낮추자. 왜 매번 싸움이 반복되는지 이해할 수 없다. 한국인들은 왠지 중국인들과 비슷한 것 같아. 나라 이름이 걸린 일이면 지고 싶어 하지 않지. 불매조차도 이렇게 세계적으로 기사화시키다니? 모든 부분에서 1등이 될 순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기가 어려운가 봐.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을 보니 가슴이 답답한 것 같은데요. 그러면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